나토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이 폴란드를 찾아 전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전역의 전차 가용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독일이 오히려 K2 전차를 대규모로 확보한 폴란드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적 접촉을 넘어 유럽 방위 산업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어서면서 유럽 각국이 보유한 전차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하던 T-세미리피 전차 24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했고 체코 또한 상당수의 전차를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기존 방산 강국조차 단기간 내에 추가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지상 무기체계 생산 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장남현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연간 전차 생산 능력은 최소 요구치 대비 41%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력 전차인 러파르트2의 생산 라인은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독일의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과 라인메탈이 합작한 KNDS가 러파르트2A 개발에 나섰지만 실전 배치는 202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가 주문한 레오파르트2 전차는 인도까지 9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폴란드가 2022년 독일에 요청했던 러파르트2 지원 협상은 독일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결국 결렬됐습니다. 당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의 약속 불이행이 폴란드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제조사 대신 이미 전차를 보유한 국가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K2 전차를 대규모로 확보한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5년 11월까지 K2 전차 180대 인도를 완료했으며 총 1,000대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차 전력을 보유한 국가가 된 셈입니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일 내부 군사보고서에 전시동원 전력은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실렸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나토 집단 방위체제 아래에서 동부 전선 전력 재배치 시나리오가 논의될 때마다 폴란드의 K2 전차가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나토는 2025년 6월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무기와 장비 비축량을 30%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구매가 아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공유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명분은 집단 방위이지만 실제 쟁점은 누가 전차를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K2 전차 보유국이 폴란드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폴란드에 대한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독일 측이 폴란드와 전차 운용 및 이전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우리가 왜 타국의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가라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유럽 방산 분석가는 독일이 폴란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유럽 방산 질서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방위 산업은 독일, 프랑스 같은 생산국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전차를 보유한 국가가 협상력을 갖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2030년 연간 매출 목표를 500억 유로로 상향 조정하고 러파르트 2A8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폴란드의 K2 전차가 유럽 전력 균형의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전력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로 위상이 달라진 셈입니다. 나토 내부 논의에서도 K2를 가진 국가가 규칙을 만든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K2 전차는 러파르트 2 대비 가격은 절반 수준이면서도
성능은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고 시속 70km의 압도적인 기동성을 자랑하며 유럽 최고 수준의 센서와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헌터킬러 시스템을 통해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전장을 관측하고 사격을 지휘할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납기 속도가 결정적인 강점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계약 후 단 3년 만에 K2 전차 180대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독일 로파르트 2가 인도까지 9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현대로템은 2025년 11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피지즈의 자회사인 부마르와 벤디 부말와벤디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K2PL 전차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2PL은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이중 방어 시스템과 개선된 장갑 패키지를 장착한 개량형입니다. 강경태 현대로템 유럽 방산 법인장은 폴란드는 전차 생산 능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세 번째 실행 계약이 체결된다면 폴란드 기업과의 협력 수준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K2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 독일을 포함한 주변국에 재수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전차 250대 이상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데 K2와 로파르트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보병 전투차 298대를 현지 생산 조건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차 도입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쟁 발발 시 유럽 내 전차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의 70% 이상이 독일이 유럽의 군사적 리더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주장할 만큼 적극적이지만 나토 전체를 이끌기에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2 전차를 대규모로 보유한 폴란드가 동부 전선의 사실상 핵심 전력 제공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나토 관계자는 현재 동부 전선 강화 논의에서 폴란드의 K2 배치 현황이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항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자국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로파르트 2A8 전차가 실전 배치되는 2027년까지는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폴란드의 K2 전차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2를 도입했지 다른 나라의 전력 공백을 메우려고 구매한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나토 집단방위조약 5조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폴란드 역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럽 방위 산업 시장은 이제 생산국 중심에서 보유국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납기 능력과 우수한 가성비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폴란드는 2030년까지 K2 전차 1,000대를 운용한다는 목표 아래 유럽 최강의 지상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680여 대와 천무다연장 로켓, K2 전차까지 합치면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주력 전차 MGCS는 2045년경에야 양산 차량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는 무려 2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유럽 전차 시장이 한국과 미국 제품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의 이러한 긴급한 움직임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독일이 폴란드와 전차 이야기를 나누는 현상은 단순한 외교적 접촉을 넘어서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유럽 방위산업 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K2 전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국에서 전력 공급 결정권을 가진 국가로 한국은 유럽 방위산업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누가 전차를 가졌느냐가 누가 전차를 만드느냐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앞으로 독일과 폴란드 간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유럽 방위 산업 시장과 나토 전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